네. 북한을 내일 방문하기로 개성공단을 육로를 통해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철회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북한 측에서 반응이 나와서 아마 방북을 불허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금 우리 남북 간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협상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좀 반기문 총재는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어떤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북측의 언사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측의 언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때 굉장히 비방조에 나왔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앞서 뭐 설명을 제가 뭐 앵커 멘트로 마지막에 정리를 했지만은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유엔이 사실은 앞장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재도 논의하고 있는 장이 유엔이고 거기다가 지금의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인인데 과연 북한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하더라도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받아들였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그 특별한 속내가 뭔지가 궁금하다고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쨌든 아무 설명 없이 방북을 불허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외교적으로는 매우 큰 결례예요. 북한에서는 그렇죠.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런 의도를 갖고 정치적인 이유로 활용을 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어차피 죽은 카드였는데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 직접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지만 어떤 양측의 한쪽의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뭐 남북 관계 차원에서만 봐서는 큰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유엔의 기본 정신을 되살리고 이런 본연의 임무는 충실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반 총장이 사실은 개성을 방문하겠다라는 게 어제 오후에 기자들 사이에 엠바고가 걸려서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어떤 북측과 유엔과의 어떤 협의가 있었고 그렇죠. 와도 좋다라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렇게 만에 이제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네.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후쯤 되면 나올 게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도 조금 덧붙이면 오늘 그 행사 자리가 있었네요. 서울 디지털 포럼 개막식 축사를 하면서 반 총장이 자신의 이제 개성공단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 내일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자격이 내일 방북하는 자격이 이렇게 북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방북을 불허한 경우가 또 있었나요? 그런 전례가 과거 많이 있었죠. 북한이 뭐 특정 인사를 아니지만은 일정을 자기들 멋대로 변경하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지난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 평양 순환비행장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도 안 하는데 갑자기 북측 인사들이 환호할 때 그건 사전에 일정이 전혀 조율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타났죠. 뭐 이런 거부터 하면 양쪽의 외교 문제에서도 북측이 한두 번은 아니죠. 저런 차원이.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은 북한이 아무런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내일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하루 전날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사이에 어떤 특별한 남북이나 유엔과 북한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생긴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이전부터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인지 좀 궁금한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이라는 특별한 어떤 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평양이나 이런 곳이랑 좀 달리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는 그 목적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영토는 지금 북한 영토지만은 남북 경협을 해서 일종의 주변국이나 이렇게 경협의 상징, 평화의 상징 이렇게 해서 실제 여기서 그 만드는 물건은 관세 혜택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수출도 되고 이런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백화점들 보면은 개성공단 제품들이 있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이 체제가 다른 데서 제3지대에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어떤 준제자로서 그다음에 북한 근로자들 격려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평양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개성공단이 정치적으로 부담은 좀 덜한 면이 있겠군요. 북한이나 평양은 유엔보다는. 북한에서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반 총장 본인도 경협을 통해서 정치적 오해를 풀려고 했다고 앞서 그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이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을 불허할 만큼 뭐 긴박하게 돌아갈 현안들이 지금 있나요? 글쎄 이게 뭐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 돼서 예. 그 굉장히 뭐 어제 오후까지는 반기문 총장이 직접 발표를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일정에 오후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청와대를 예방하기로 그렇죠.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혹시 기자들이 이제 이미 이제 그 어떤 전망 기사를 쓸 때 그렇죠. 어떤 남북 문제라든가 예. 또 혹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한테 대북 메시지를 혹시 주지 않을까 이런 김정은 전망. 친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뭐 그런 있었죠. 이야기를 예. 했는데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상황을 작게 만들어서 의미 없이 이렇게 부여할 그냥 그냥 개성공단을 방문한 고위 인사 중에 한 명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북측 이 북한 외부 사정을 아는 여러 가지 고위 인사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움이 많이 있겠죠. 예정대로 만약에 일정대로 방문을 했다면 우리나라 측에서 우리 측에서는 누구와 같이 동행할 예정이었나요? 우리는 저기 뭐 통일부 관계자들 몇 그렇죠. 명이 예. 이렇게 예. 동행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아직까지 아니죠. 뭐 지금 추정이겠습니다만은 개성공단 내부에는 그 경협위원회는 남측 근로자들하고 당국자들이 상주를 합니다. 24시간. 이렇게 지금 매일 그렇죠. 예. 우리가 근로자들도 입경, 이렇게 출경 하고. 출경단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드나들고 매일도 몇백 명의 근로자들이 드나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첨예하게 하는 것이 이제 북측에서 근로자들 급여 인상해달라. 굉장히 폭을 넓혔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아무튼 이미 유엔과 북한 측에서는 누가 갈지 어떻게 갈지 그렇죠. 언제 갈지 다 합의된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서 오늘 유엔 관계자들이 두 명이 경호 문제라든가 뭐 일정 이런 거를 점검하러 개성공단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됐겠죠. 네. 자, 그러면 예정된 시나리오였다. 반기문 카드를 이런 식으로 쓰다가 뭔가 좀 논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했다면 손해가 훨씬 많죠. 지금 북한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북한 내 그 인권 문제가 그 유엔의 의제로 상정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사실 개성공단을 방문 때 그런 어떤 자기들이 불량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하나로 보지 않게 그 개성공단이라도 불러들여서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을 좀 퇴색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무산이 된 거죠 북측 입장에서. 뭐 북한이 방북 불허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뭐 분석하기가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황 설명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유엔과 북한이 직접 접촉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의 방북 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또 마침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이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거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논의의 틀로서 국제사회에서 논의의 틀로서 유엔을 활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유엔에서 또 위원회가 열려서 탈북자를 초청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또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정식 발언권도 얻지 않고 행사를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척된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북한을 방문한 것도 아니고 한국을 방문한 유엔 사무총장을 방북을 허가했을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모국인 대한민국의 행사를 위해서 거의 2년 만에 그 방한한다는 건 이미 몇 달 전부터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부 일정까지 다 나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유엔 어제장에서 그 북한 관리의 그런 그렇죠. 행태는 좀 우리가 말해서 그 예상치 못했던 거였겠죠. 네, 좀
아까 그 반기문 총장이 직접 밝혔다는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새벽 북측에서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개성공단 방북 허용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철회는 설명이 없었고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측이 평화와 한반도와 평화 안정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행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렇죠. 뭐 대통령 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본인의 이제 공식 일정을 마치고 그 뉴욕으로 돌아가겠죠. 뉴욕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감스럽다는 표명 외에서는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다자 외교 무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어떤 편향된 발언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이야기처럼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거는 평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언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도가 높다고. 자, 뭐 앞서 정리를 했지만은 사실 지금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추정을 했는데 매우 대단하게 외교적인 결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북한에서는 뭐 그런 거를 특히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러면 노림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개연성도 있었으라고 봅니다. 만약에 방북을 했을다 그러면 누가 유엔 사무총장이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위층이 나왔는데 일설이 이제 두 가지를 가능했었죠.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3위원장 외형적으로는 북측 입장에서는 국가 수반이거든요. 국가 수반인데 넘버 2죠. 예. 그런데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김양건 대남 비서, 굉장히 북측에 있어서 대남 비서가 올해 70이 넘죠, 이분. 근데 최근에 이 김양건 대남 비서가 뭐 숙청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얘기인데. 그래서 김양건 대남 비서가 안 나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를 방문했던 리수용 외무상이 적어도 영접을 나오지 않겠냐, 이런 희망 섞인 추론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적어도 리수용 외무상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예측했던 틀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다 깨진 거죠, 지금.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북한이 애초에 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가를 했는지 그 이유가 일단 조금 분석이 필요하고 하루 전에 갑자기 방북을 불허한 이유도 없이 방북을 불허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지 이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지만 반기문 총장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도 아무런 배경 설명을 북한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난처하면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